농촌에서는 유해 야생동물들의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피해액이 해마다 늘면서 최근 5년 동안 경북에서는 80억 원이 넘었습니다. 지난 5, 6월 사상 유례 없는 우박이 경북을 휩쓸고 갔습니다. 2달여가 지난 지금은 상황이 어떤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신진 작가들이 작품 전시 공간을 찾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구의 신진 작가에게 전시 공간을 제공하는 갤러리들이 생겨나고 있어서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울산 도심을 흐르는 태화강에 요즘 숭어떼가 나타나 휴가철 진기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8월 7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이 절기상 입추입니다. 오늘도 한낮 기온이 35도를 웃돌면서 더위가 절정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되죠. 네, 오후에는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이번 주 내내 오늘처럼 소나기가 잦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은 가을이 시작된다는 절기 입추인데요. 절기가 무색할 정도로 한낮엔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또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는데요. 오늘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많게는 50mm 정도가 되겠고요. 곳에 따라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와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휴가철을 맞아 계곡으로 피서나 야영 가신 분들은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어서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밤새 대구와 경북 내륙 지역 곳곳에 열대야가 이어진 가운데 오늘 대구의 한낮 기온은 36도, 경산 37도, 청도는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더위 대비 단단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남은 한 주 비가 오는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요즘 농촌에서는 고라니나 멧돼지 같은 유해 야생동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액은 해마다 늘면서 최근 5년 동안에 경북에서만 80억 원이 넘었습니다. 한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위군의 한 사과 과수원입니다. 나무 밑둥치에는 멧돼지떼의 습격으로 달려 있어야 할 사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과수원 곳곳에 유해 조수들을 쫓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이 동원됐지만 무용지물입니다. 달려있는 과실수에 비해서 한 10% 이상은 밑에서 다 그냥 걔네들 다 따먹는다고 봐야 돼요. 부사도 이거 지금 아직은 맛이 안 들었는데 부사도 들면은 가을달 한 9월달, 10월달 되면 이것도 또 들어옵니다. 유해 조수로 피해를 보는 농작물은 경북에서만 지난해 19억 원 가량 됩니다. 지난해 멧돼지 4,900여 마리, 고라니 17,000여 마리, 까치 1,600여 마리 등 24,000여 마리를 포획했지만 최근 5년 동안 피해 금액은 8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경상북도는 시군별로 들쭉날쭉하는 포획 포상금 제도를 확대 시행해 포상금을 균일하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학기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과 권역별 의무 수렵장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시군별로 그 포획 포상금이 동물별로 다르고 또 지침도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새로운 시책을 시도함으로써 유해 야생동물 구제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지정된 멧돼지, 고라니, 까치 외에도 멧비둘기와 청설모 등에 대해서도 포획 대상으로 추가로 지정하는 등 농작물 피해를 줄이는데 필요한 조치를 더 찾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지난 5, 6월에는 사상 유례 없는 우박이 경북을 휩쓸고 지나갔는데요. 2달여가 지난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요? 수확을 앞둔 우박 피해 현장을 이정희 기자가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추석 즈음 수확인 홍로와 만생종인 부사가 따가운 햇살 아래 한창 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보니 곳곳에 상처가 나고 움푹 팬 기형과가 대부분입니다. 반이 날아가거나 떨어진 거는 다 적과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태가 이래요. 이거를 키워가지고 뭐 상품으로 내서 뭐 농가 소득을 올린다, 이거는 조금 불가능한 일이죠. 주스 가공용으로밖에 팔 방법이 없지만 우박 피해 물량이 많아 정부에서 다 수매를 해줄지 걱정입니다. 고추는 더 심각합니다. 정상 발육이 안 되다 보니 어른 허리 이상 자라야 할 키가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나마 바이러스가 번지면서 열매가 비틀어지거나 썩어 말라 죽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노력 다 해봤지만 밭에 그냥 놔놔야 되지. 우리 동네는 이제 고추가 단 생명줄인데 한창 수확기인 수박도 생육 불량으로 거래하려는 상인이 없습니다.
그대로 버려야 할 상황입니다. 정부나 지자체는 각종 지원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 농민들이 받아든 건 쥐꼬리만한 복구지원금과 농약값 40% 할인이 전부입니다. 우박 피해를 입은 농작물은 수세가 약해 병해충이 더 번지기 쉽기 때문에 영양제 투여나 방제 작업 등 생산비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봉화에서 사과와 호박 16,000제곱미터, 5,000평을 짓고 있는 송성일 씨가 영농 복구비로 받은 돈은 모두 합쳐 250만 원. 남은 농작물 20% 정도를 건진다 해도 올해 예상 수익은 평년의 30% 선인 8,900만 원. 수익의 2배로 들어간 생산비는 고스란히 빚으로 떠안게 생겼습니다. 한 해 이렇게 타격을 받으면 이 빚이 냉농사 잘 져가지고 갚는 게 아니에요. 보통 한 농사 잘 지면 겨우 먹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이렇게 빚을 지면 빚이 뭐 5년, 10년. 정부나 지자체의 지속적인 정책적 배려가 절실합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대구시 북구의 한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나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주민 수십 명이 긴급 대피하고 주민 한 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불로 내부 10여 제곱미터가 탔다며 주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신진 작가들은 작품을 선보일 전시 공간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최근 대구에 신진 작가에게 작품 전시 공간을 제공하는 갤러리들이 생겨나고 있어 미술계의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복도의 작은 공간마다 폐화와 조형 설치물 등 다양한 종류의 미술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원래 여관을 개조한 갤러리로 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대관료 없이 무료로 전시해주고 있습니다. 건축가, 디자이너, 무용가, 바리스타 등 대구 출신 30대 청년 6명이 기획해 지역 대학생에게도 문호를 열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만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대중적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7월부터 시작하는 신진 작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역 사회에 새로운 작가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대중과의 소통을 위해서 저희가 작품을 선정하면서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 문을 연 이 갤러리도 조소와 시각 디자인을 전공한 30대 여성 2명이 대구 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무료로 전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작가와의 교감으로 작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전시를 잡아주셨을 때 작가한테 마음대로 하라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부분이 제일 컸기 때문에 저조차도 그전과의 작업이랑 다른 좀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대구에 좀 역량 있는 젊은 작가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먼저 다양한 분들을 소개하는 걸 먼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수익성을 조금 배제한 것 같습니다. 작품을 알리기 어려운 신진 작가들에게 기꺼이 공간을 제공하는 갤러리들이 대구 미술계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등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여유로운 휴가를 계획하신다면 울진에서 하루 종일 금강 소나무 숲길을 걸으며 진정한 힐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간별로 하루 80몇만 탐방이 허락돼서 사전 예약은 필수입니다. 이규설 기자가 소개합니다. 하늘과 맞닿을 듯 굳게 뻗은 울진 금강송. 실제로 보면 경외로움의 감탄사가 절로 나오고 우리나라에 이런 원시림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짙은 솔레움과 맑은 공기, 얼음처럼 시원한 계곡을 만나면 몸과 마음이 힐링됩니다. 금강송 원시림을 하루 종일 걸을 수 있는 건 특권입니다. 청정지역에 오니까 공기도 좋고요. 소나무 보니까 그 시야가 아주 탁 트이고 좋습니다. 숲도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좋은 길을 아름다운 길을 걷게 되어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금강 소나무 숲길은 현재 4개 구간을 운영 중인데 생태계 보존을 위해 하루 탐방객을 각 구간별 80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송 숲길을 걷고 싶다면 반드시 금강 소나무 숲길 홈페이지를 방문해 미리 예약을 해야 하고 탐방 내내 산림 해설사가 동행합니다.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곳은 울진 금강송 숲길 1구간입니다. 1구간을 완주하는 데는 모두 7시간이 걸립니다. 숲길 탐방을 위해선 전날 울진에 와서 하루를 묵는 것이 편리한데 최근 울진군이 운영을 시작한 11형 주막촌을 추천합니다. 가족실과 단체실을 갖추고 있고 고사리와 취나물, 가리비 등 울진 지역 친환경 식재료로 만든 먹거리도 괜찮습니다. 울진에서 직접 우리가 떠는 친환경 고사리입니다. 사보세요. 맛있도 사보세요. 진짜 부드럽고 맛있을 거예요. 네. 울진의 참맛을 느끼고 싶다면 두천리와 소광리 일대 민박집을 경험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울진 금강소나무 숲길은 때묻지 않은 자연의 신비와 진정한 힐링의 의미를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해파리 하면 해수욕장의 불청객이라는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여름철 서해안에서는 식용 해파리 잡이가 한창입니다. 대부분 중국과 일본에 수출되면서 어민들에게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보기 드문 식용 해파리 조업 현장을 목포에서 박영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청정갯벌로 유명한 전남 모항군 홀통마을 앞바다. 미리 쳐놓은 그물을 걷어올리자 희고 붉은 해파리들이 쉴 새 없이 올라옵니다. 근구 해파리와 함께 대표적인 식용 해파리로 꼽히는 기수 식용 해파리입니다. 보통 80cm 안팎까지 자라는 기수 식용 해파리가 전남 무안부터 인천 강화도까지 서해안에서 잡히는 시기는 6월에서 9월 사이. 크기가 작은 경우는 뜰채, 성채로 자라면 그물로 잡습니다. 해파리가 그냥 여러 개 커졌기 때문에 무릎으로 뜨지를 않아요. 또 이제 적었을 때는 쪽바지로 뜨는 배들이 한 100척 등 돼요, 금방에. 요즘 하루 잡히는 양은 한 척당 많게는 3톤 정도로 대부분 중국과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50kg 한 상자에 5만 원에 팔리는 데다 현지에서는 음식점에서 냉채 등으로 전량 소비돼 여름철 어민들의 짭짤한 소두건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전국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알려져가지고 손님이 여름에는 대박이 나요. 20여 년 전부터 일부 포획해 오던 식용 해파리는 5, 6년 전부터 안정적인 수출 시장까지 열리면서 이제는 연간 어획량이 3,000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용훈입니다. 울산 도심을 흐르는 태화강에 요즘 숭어떼가 나타나 휴가철 진기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란기를 앞둔 은어도 모여들면서 태화강이 거대한 어항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최지호 기자입니다. 전국 유일의 도심 속 생태 하천인 태화강. 물 위로 뛰어올랐다가 사라지는 물고기들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배를 타고 물살을 일으키자 더 많은 개체가 더 높이 뛰어오릅니다. 어른 팔뚝길이나 되는 숭어입니다. 반짝거리는 은백색 배 부분이 특징인 숭어는 산책로 가까이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수심에서 물고기가 뛸 때 흰색깔 그 비늘들이 눈에 딱 들어올 때 보기 굉장히 좋았죠. 숭어는 먹이를 잡거나 산소가 부족할 때, 위협을 감지했을 때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물 밖으로 뛰어오릅니다. 기생충을 풀어내기 위한 말 못할 그런 사정이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아주 신기한 그런 장면이 될 수 있습니다. 태화강 상류로 이동해 물속을 들여다보니 말 그대로 물반 은어 반입니다. 연어와 함께 1급수 맑은 물에서만 사는 은어가 다음 달 산란기를 앞두고 떼를 지어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봄철 황어부터 은어와 연어, 잔가시고기, 수수 미꾸리 등 태화강에서 살고 있는 어류는 50여 종. 청정 수질을 회복한 태화강에 사는 물고기들이 더위에 지친 시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7월 24일에 접수된 성주 사드기지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에 대해서 오는 10일 관계 전문가 합동으로 현장 확인을 실시합니다. 이번 현장 확인에는 전자파 소음 등 환경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중점 확인하고 검토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지역 주민과 기자단 등도 참석한 가운데 사업 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 전자파 소음 등에 대한 현장 측정을 실시하고 필요하면 주민이 원하는 지점도 측정할 예정입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경무관인 제1부장 중심의 경찰 개혁 추진 대응팀을 구성하고 지방청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경찰 개혁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구경찰청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경찰 권력의 과도한 행사나 오남용을 엄밀하게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민과 인권을 최고 가치로 삼아 수사와 단속을 진행하는 한편 시민들의 의견을 치안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량에 탑승한 채로 식음료를 주문하는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대한 안전 점검이 실시됩니다. 대구시는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지난 2010년 세 곳에서 최근 44개로 급증하면서 보행자와 차량 간의 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경찰 각 구군과 합동으로 이달 말까지 안전 점검을 벌일 계획입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출차 경보 등 반사경 설치와 고장, 파손 여부 등입니다. 대구시는 드라이브스루 신규 매장 인허가를 교통부서 주관으로 하고 안전시설물 설치 여부를 의무화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대구시의 지원을 받는 크리에이티브 팩토리가 단계별 맞춤형 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마지막으로 모집합니다. 단계별 맞춤형 창업 지원 사업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것으로 1단계 아이디어 구체화, 2단계는 제품 설계, 3단계 시제품 개발과 4단계 시장 진출 등 단계별로 선정된 기업을 밀착 지원하는 겁니다. 오늘은 가을이 시작된다는 절기 입추인데요. 절기가 무색할 정도로 한낮엔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또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50mm 정도가 되겠고요. 일부 지역으로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와 함께 천둥과 번개도 동반되겠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계곡으로 피서나 야영 가신 분들은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어서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많겠고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27도로 밤새 열대야가 이어진 가운데 낮 기온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북 남서 내륙 지역의 낮 기온은 33도에서 35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안동의 낮 기온 34도, 의성은 35도 예상됩니다. 울진은 한낮에도 29도에 머물면서 폭염이 주춤하겠고요. 경주는 35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소나기와 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